마신 김에 이런저런 이야기를 나눠보는 팟캐스트 마신 김에 재용입니다. 안녕하세요. 재용입니다. 오... 네, 지난주에는 팟캐스트가 금요일에 업로드가 됐어요. 금요일에 업로드가 된 이유는 어, 제가 때 아닌 여름 감기에 걸렸기 때문인데요. 이 여름 감기가 아주 지독하게 열도 나고 컨디션이 너무너무 안 좋아서 진짜 오랜만에 걸려보는 컨디션이 급격하게 저하되는 감기를 겪었습니다. 어, 월요일에서 화요일 넘어가는 새벽부터 갑자기 막 열이 나기 시작하더니 몸이 너무 아파서 그날 출근해야 되는 곳에다가 이제 대표님들한테 다 연락을 드렸어요. 막, 제가 지금 컨디션이 너무너무 안 좋아서 오늘 출근을 못 할 것 같다. 그걸 새벽 5시에 보냈거든요. 그 정도로 제가 몸이 너무 안 좋아서 편집을 다 마치지 못한 이슈로 제가 부득이하게 금요일에 업로드를 했습니다. 꾸준하게 기다려주신 분들이 계시겠죠? 계시니라 한번 믿어보고요. 꾸준히 기다려주신 분들께는 죄송하게 됐습니다. 죄송하다는 말씀 이번에 안부 인사 대신 같이 전해보고요. 여러분들도 여름 감기 정말 조심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이번에 병원 갔다가 들었는데 이번 감기가 유독 오래 가는 느낌이래요. 그래서 어, 저만 이렇게 아픈 건 아니겠구나. 나만 이렇게 아픈 건 아니겠구나라는 생각이 들면서 조금 다들 건강은 좀 괜찮으신지. 날이 또 요즘은 이번 주는 약간 뭐랄까 주말간에 좀 많이 더웠잖아요. 토요일, 일요일 많이 덥고 오늘 이걸 녹화하고 있는 건 월요일이거든요. 근데 이제 월요일 지금 기온으로는 낮에는 엄청 덥고 슬슬 선선해지고 있는 딱 그 정도라서 아마 일교차도 크고 에어컨 온도도 너무 제각각이라 매장마다 그래서 건강 유의하시고 항상 얇은 겉옷 하나씩 챙겨 다니면서 비타민도 잘 챙겨 드시고 여름 감기 항상 조심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이번 주에는 무사히 목요일에 올라가길 제 스스로에게 한번 약속 겸 다짐 겸 안부 인사 겸 안내 겸 이렇게 드려봅니다. 겸사겸사 하는 게 맞네요. 그래서 이번 주는 제가 무슨 주제를 갖고 왔느냐. 또다시 조금 가벼운 주제. 언젠가 한 번은 내가 미디어를 하는 날이 온다면, 언젠가 한 번은 내가 유명인이 된다면 꼭 해보리라 마음먹었던 그 주제. 바로 What's in my bag입니다. 효과음 같은 거 넣고 싶다. 따라라라랑 이런 거. What's in my bag인데요. 팟캐스트에서 What's in my bag? 약간 이런 느낌이 드실 수도 있겠지만 요거는 영상도 같이 나가는 어떻게 보면 보이는 라디오 같은 거잖아요. 그래서 영상으로 보시는 분들에게 보는 재미도 같이 드리고 음성으로 들으시는 분들을 위해서 상세하게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What's in my bag을 준비한 이유는 제가 최근에 가방을 뜨개질로 떴기 때문에 가방 자랑 겸 What's in my bag을 해야겠다 라는 생각으로 이제 오늘의 주제를 정해봤습니다. 오늘의 본격적인 주제에 들어가기 앞서 오늘의 마실 것 보여드려야겠죠? 오늘의 마실 것은 서울브러리가 편의점에 맥주를 냈어요. 서울브러리가 술 읽는 집이라는 유튜버 분과 함께 콜라보레이션을 진행해서 서울브러리가 만드는 맥주를 이제 전국 편의점을 통해서 이제 받아볼 수 있게 이렇게 납품을 하는 요런 뭐랄까요 콜라보레이션 맥주? 하지만 원래 서울브러리에 있던 맥주예요. 특히 골드러시 캘리포니아 커먼 같은 경우는 서울브러리가 맨 처음 만든 맥주로 알고 있거든요. 왜냐면 저는 서울브러리에서 일했던 경력이 있기 때문에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여기 뒤에 보면은 설명이 써있네요. 이거 한번 읽어드릴게요. 19세기 미국 서부 개척 시대에 크래프트 방식으로 탄생한 클래식 맥주 스타일을 서울브러리가 현대적으로 재해석했습니다. 첫 모금은 에일의 복합적인 풍미로 시작되지만 피니시는 라거처럼 깔끔하게 마무리가 됩니다. 미국 프리미엄 홉의 은은한 허브향과 살짝 구운 몰트의 고소한 풍미가 가득한 개성 있는 한 잔을 즐겨보세요 라고 적혀 있습니다. 제가 기억하는 서울브러리의 골드러시 캘리포니아 커먼은 굉장히 고소한 맥주예요. 그래서 라거를 찾으시는 고객분들께 되게 많이 추천을 했던 맥주기도 하거든요. 근데 뭔가
그런 경우들이 있잖아요. 아, 저는 라거 좋아하고 에일 별로 안 좋아하는데 조금 진했으면 좋겠어요. 이런 요청을 하시는 고객분들이 가끔 계세요. 근데 그게 되게 어려운 주문이거든요. 약간 심플하면서도 화려하게 같은 느낌이라서 그래서 그럴 때 항상 추천을 드렸던 맥주입니다. 그래서 요 맥주를 한번 오늘 같이 마시면서 What's in my bag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태까지 팟캐스트 하면서 따랐던 맥주 중에 가장 잘 따른 것 같아요. 영상으로 보고 계시는 분들에게 자랑하고 싶었습니다. 지금 외관에서 보이는 것처럼 굉장히 뭐랄까 호박색의 외관을 갖고 있고요. 한 모금 마셔볼게요. 음, 괜찮은데요? 캐니빌이 26년 4월 29일이네요. 나쁘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국내에 있는 많은 양조장들이 편의점에 들어가는 게 정말 어려워요. 왜냐하면 단가를 맞추기도 정말 어렵고, 단가를 맞춘다고 하더라도 단가를 맞추면서 좋은 맥주를 만드는 건 정말 어려운 일이거든요. 그래서 사실 저는 서울브루얼에서 일했던 사람이니까 이 골든러시 캘리포니아 커먼이라는 맥주를 어떻게 편의점에 납품했을까라는 어떤 업계인으로서의 걱정 같은 게 조금 있거든요. 그런 걱정은 있지만 뭐 네, 괜찮지 않을까요? 네. 맥주 맛은 여기 써 있는 그대로의 느낌이에요. 조금 비스켓 맛이라고 할까요? 진짜 비스켓 맛. 버터가 많이 들어간 그런 이제 베이커리 비스켓 말고 우리가 흔히 볼 수 있는 어떤 과자 비스켓 같은 맛 있잖아요. 되게 고소 달달한데 그게 막 엄청 버터 풍미 때문에 막 이렇게 우악 이런 느낌이라기보다는 딱 이렇게 아그작아그작 씹어 먹을 수 있는 그런 비스켓 같은 맛이 나요. 그리고 약간의 홉 향이라고 해야 될까요? 음, 이게 홉에서 오는 건 맞을 텐데 약간 그 소나무 냄새 같은 게 좀 있어요. 그 소나무의 나무 껍질 같은 냄새. 나무도 나무마다의 향이 좀 다르잖아요. 그 소나무가 많은 곳에 가면 나는 그 송진 같은 나무 냄새들이 있거든요. 그런 향이 조금 있습니다. 그래서 편의점에 가시는 분들은 요게 보이면 한번 이제 사서 드셔보시는 것도 아주 좋을 것 같습니다. 서울브러리 같은 경우는 합정, 성수에 매장이 있고요. 양조장이 둘 다 있기는 한데 성수가 조금 더 이제 층고도 높고 층 자체도 많아서 여러 가지 복합 콘텐츠들을 하고 있고 합정 같은 경우는 그 자리를 굉장히 오래 지키고 있는 약간 오리지널리티가 있는 서울브러리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한번 찾아가서 안주도 되게 맛있다고 해요. 저는 이제 술 먹을 때 안주 잘 안 먹어가지고 안주가 무슨 맛인지를 설명해드리기가 좀 어려운데 안주가 최근에 바뀐 것들이 아주 맛있다고 하니까 서울브러리 한번 찾아가 보시는 것도 좋을 것 같습니다. 그럼 이제 본격적으로 What's in my bag을 진행해 볼 건데요. 영상으로 보고 계시는 분들은 저 잔 되게 독특하다라고 생각하실 수도 있어요. 이게 제가 예전에 다른 펍에서 일할 때 제가 생일을 맞았을 때 이제 같이 일을 했던 친구들이 만들어준 잔이거든요. 생일 선물로. 그래서 이걸 아직까지 정말 잘 쓰고 있다라는 거, 그 친구들이 이걸 보고 있을까 모르겠네요. 그래서 아직까지 잘 쓰고 있다라는 거를 보여주고 싶었습니다. 맥주를 살짝 옆으로 치워놓고, 그러면 이제 가방을, 이야! 짜잔, 제 같은 가방이에요. 영상으로 보고 계시는 분들은 보이시겠죠? 너무 귀엽죠? 저의 가방입니다. 그런 거 있잖아요. What's in my bag 하면 약간 가식이 조금 섞이는? 원래 안 들고 다니는데도 들고 다니는 경우들이 좀 있잖아요. 하지만 이 안에 들어있는 것은, 가식이라고 할 수는 없습니다. 왜냐면 매일 들고 다니진 않아도 이 중에 선택해서 항상 들어가는, 이제 가방 내용물 채택률 한 85% 이상, 85% 이상의 확률로 내 가방 안에 들어가는 컨텐츠 채택률 85% 이상의 내용물로만 구성이 되어 있고요. 그걸 다 담기에는 가방이 사실 빅 사이즈로 떴는데도 불구하고 좀 터지려고 하죠. 네. 한번 이제 내용물을 하나씩 그냥 손에 잡히는 대로 한번 꺼내보도록 하겠습니다. 맥주를 한 모금 더 하고,
첫 번째 아이템, 약봉지입니다. 제가 최근에 그 감기에 걸렸었다고 했잖아요. 그래서 그때 처방받은 약봉지인데요. 이 약봉지 안에는 약이 없습니다. 오잉? 약봉지 안에 그럼 뭐가 있죠? 바로 사진입니다. 이거는 이제 초상권 이슈로 이걸 영상에서 보여드릴 수는 없고요. 사진이 들어있습니다. 이 사진은 제가 사진집을 제작한다 그랬었잖아요. 그 사진집에 들어가는 샘플 사진들이에요. 그래서 이걸 출력해서 한번 보고 싶어가지고 사진을 이렇게 뽑았는데 얘를 담아 다닐 만한 파우치나 봉투 같은 게 좀 없는 거예요. 근데 마침 약봉지를 제가 받았잖아요. 여기에 아주 쏙 들어가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여기다가 담아가지고 다니고 있는데 여기 이제 사진이 한 200장 정도 가까이래요. 이 200장을 다 사진집에 싣는 건 아닌데 이 중에서 뭐 몇 개 이렇게 싣게 됐습니다. 그래서 이제 사진을 계속 보면서 이걸 넣을까 저걸 넣을까 고민도 되게 많이 하고요. 그리고 또 이걸 넣었다가 저걸 넣었다가 이건 뺐다가 요거 한번 넣어볼까 이러면서 이제 아주 그냥 난리 부르스를 떨고 있는 그런 사진들입니다. 여기서 사진을 보여드릴 수 있는 것들이 초상권이 없는 것들이 있을 수 있는데 요건 안 들어간다. 요건 사진집에 안 들어가는 사진인데요. 사진이 보일까 모르겠네. 카메라에서는 사진이 조금 그래도 보이는데 여기 어떤 사진이냐면 제가 사진 찍으러 갔던 날에 장소 중에 하나가 제 대학교 동기를 찍은 적이 있어요. 그래서 대학교 앞에서 찍기로 해가지고 제 모교인 세종대학교 올라가는 어린이대공원 출구 사진입니다. 이날 해가 되게 쨍쨍하게 들어가지고 저는 항상 학교 갈 때 그 어린이대공원 출구로 올라가면서 보이는 장면들을 되게 좋아했거든요. 해가 쫙 이렇게 비쳐 들어오면서 앞에 나무랑 그리고 세종대학교는 정문이 되게 이쁘게 생겼어요. 그 정문에 약간 살짝 보이면서 그 장면을 되게 좋아했거든요. 그래서 그 장면을 찍어보려고 이렇게 찍었는데 그 정문은 보이지 않지만 나무와 그 빛이 들어오는 느낌 그리고 이 계단에 다 같이 올라가고 있는 우리 학생 친구들 이런 것까지 이렇게 싹 보여가지고 요걸 사진을 찍었었습니다. 요거는 사진집에 넣을 생각은 없는데 그래도 하나 갖고 싶어가지고 뽑았습니다. 사진이었고요. 약봉지에 들어있는 사진이었고 약은 이렇게 한 봉지가 남아 있습니다. 이렇게 한 봉지 이렇게 남아 있어가지고 요거는 안 먹었어요. 오늘 아침까지 딱 먹고 괜찮아가지고 안 먹었습니다. 그 다음 두구두구두구두구 바로 안경집입니다. 제가 최근에 안경을 맞췄거든요. 제가 원래 안경을 쓰고 그러니까 안경을 일할 때만 써요. 약간 작업할 때 화면 볼 때나 아니면 운전해야 될 때나 이럴 때만 쓰는데 안경이 하나만 있었어요. 그리고 이 안경을 처음 맞출 때 되게 급하게 맞췄거든요. 그래가지고 뭔가 내 얼굴형에 어울리는 것 같지도 않고 그리고 조금 불편하기도 하고 안경을 처음 맞추는 거였다 보니까 그 안경 처음 맞추는 그 안경원에서 처음 안경이면 많이 어지러울 수 있다. 그렇기 때문에 원래 도수에서 이만큼 올려야 되는 거를 한 80%, 70%만 해가지고 맞추고 그다음에 여기에 좀 적응되면 그 다음에 도수를 올려라. 뭐 이런 식으로 말씀을 하셨거든요. 그래가지고 조금 더 잘 보이는 안경을 맞춰야겠다라고 생각해가지고 최근에 안경을 한번 맞췄는데요. 이게 거의 이거 한 8년 썼어요. 이걸 한 8년 썼는데 그 다음에 이제 뉴 안경을 맞춘 거죠. 이 안경집 안에 안경은 없습니다. 왜냐면 지금 쓰고 있기 때문에. 근데 이제 이렇게 단장이 되어 있지 않는 상태이기 때문에 카메라에 함부로 얼굴을 보여드릴 수 없어서 이제 살짝만 보여드리면 모양은 비슷하거든요. 모양은 비슷한데 약간 요것보다는 검정색. 원래 쓰던 거는 은색깔 동그란 안경이었거든요. 은색테가 있는 동그란 안경이었는데 안경의 느낌은 비슷해요. 약간 완전 동글뱅이는 아니고 위에가 살짝 이렇게 평면 정도 되는 이제 반 동그라미 검정테 안경으로 바꿨습니다. 이렇게. 그리고 요건 안경집 이렇게 받았습니다. 그래가지고 요즘은 항상 들고 다니는 안경으로는 요 새로 맞춘 안경을 요걸 쓰고요. 집에서 쓸 때는 요걸 씁니다. 얘가 원래 쓰던 안경이 엄청 가벼워요. 그래가지고 집에 있을 때는 요걸 쓰고 있어요.
사실 새로 맞춘 것도 엄청 가볍긴 한데 요 새로 맞춘 안경이 약간 한 0.02g 정도 무거운 느낌. 그래가지고 집에 있을 때는 전에 쓰던 안경을 쓰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다음 이솝 파우치인데요. 이 안에 들어있는 건 따란 뜨개실입니다. 제 뜨개 전용 파우치거든요. 그 예전에 뭘 샀는지 기억은 안 나는데 이솝에서 파우치를 받았어요. 그래가지고 요거를 이제 뜨개 전용 프로젝트 파우치로 많이 쓰고 있는데 지금 이 안에 들어있는 실은 약간 최근에 따로 뜰 게 있어가지고 요걸 이제 갖고 있고 요즘 들고 다니는 거는 지금 밖에 있어요. 이게 제 뜨개 바구니거든요. 집에서 쓰는. 이제 이 안에 들어가 있는 뜨개 실이나 뭐 뜨개 바늘 이런 뜨개 부자재 이런 것들이 이 바구니 안에 다 들어 있는데 이 중에서 이제 오늘 뜨고 싶은 것들을 이제 쫌쫌따리 이렇게 챙겨 가지고 다닐 때 저 이솝 파우치를 씁니다. 그래서 이솝 파우치 안에 이렇게 쏙쏙쏙쏙 담아 가지고 저거를 이제 가방으로 쏙 넣고 그렇게 다니는 용도의 파우치고요. 그러고 나서 저 안에 지금 뭐가 들었지? 이 안엔 그냥 지금 실밖에 없네요. 이걸 실밖에 안 들어있는 이유는 잘 모르겠는데 암튼 최근에는 요 파우치에 담아서 나간 적이 없어가지고 어, 네. 최근에 밖에 나가서 뜨게 할 일이 없었어요 별로. 그래가지고 저거는 이렇게 되어 있고요. 그리고 그 다음 오 이게 나와버렸네. 짜잔. 이게 뭐냐면요 되게 그 호랑이 연고 같이 생겼죠. 얘가 뭐냐면 아로마티카의 언버든 스트레스 릴리프 밤이라는 겁니다. 이게 뭐냐면 이렇게 뚜껑을 열면요 밤이에요. 그 화장품 밤. 근데 여기서 허브 향이 나거든요. 그 약간 조금 더 신세대 20대 MG 약간 그 성수 감성의 호랑이 연고 같은 거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하지만 약품의 그 효과는 아무것도 없는 이제 그냥 허브 밤이거든요. 얘를 언제 쓰냐면 요즘 날이 진짜 덥잖아요. 그러면은 약간 찝찝하고 꿀꿀할 때 얘를 꺼내가지고 향을 맡아요. 이러면 향이 진짜 좋거든요. 향이 되게 시원한 허브 향이 나요. 그래가지고 요거를 이제 향을 맡거나 아니면 이제 요거를 푹 떠가지고 그 조금 찝찝해가지고 이걸 내가 근처에서 맡아야겠다는 부위에 발라요. 뭐 목이라든지 손등이라든지 이런 데 발라가지고 약간 지나가면서 계속 향을 맡는 그런 용도로 쓰고 있습니다. 이것도 벌써 두 번째 구매하는 아이템이에요. 되게 좋아요. 저는 이거 근데 이거 아직도 파나? 이걸 산 지가 좀 됐거든요. 근데 전 되게 이거 좋더라고요. 근데 어떤 효과가 있진 않아요. 그냥 아로마 테라피 용도기 때문에 어떤 효과를 기대하고 구매하시면 안 되고요. 되게 그냥 이 찝찝해지는 날씨에 약간 시원해지고 싶은, 이렇게 기분이 시원해지고 싶을 때, 그럴 때 쓰는 용도의 어떤 무언가입니다. 네, 요거는 딱히 뭔가 용도가 있다기보다는 그냥 그런 아이템이라서 뭔가 여러분들에게 설명드리기가 좀 애매하네요. 네, 넘어가겠습니다. 갑자기 카메라가 꺼져가지고 다시 켰습니다. 네, 다음 아이템 나와라. 다음 아이템은 지갑입니다. 아, 귀엽죠? 제 나이에 안 어울리는 찍찍이 지갑이에요. 찍찍이 소리가 들리시나요? 찍찍이 지갑인데요. 이게 뭐냐면 그 프라이탁에서 나오는 지갑이에요. 이게 아직까지 나오는진 모르겠어요. 제가 몇 년도지? 2018년도인가? 19년도? 19년도인가 18년도인가 생일에 제 고등학교 친구들이 저한테 선물해준 지갑이에요. 되게 오래 들고 있네요. 그러고 보니까. 왠지 모르겠는데 저는 그렇게 프라이탁이라는 브랜드를 엄청 좋아하지는 않았거든요. 왜냐면 그 브랜드가 보여주는 어떤 감성은 좋아하는데
그 감성을 좋아하는 것과는 별개로 너무 비싼 느낌이 드는 브랜드란 말이에요. 그래가지고 별로 좋아하진 않았는데 친구들이 뭔가 저는 프라이타게랑 잘 어울린다고 생각했나 봐요. 그래가지고 자기들끼리 돈 모아가지고 그땐 다 20대 중반이었을 텐데 20대 중반인데 다들 돈 모아가지고 이런 거를 선물해주는 어떤 기특한 행보를 보여줬는데요. 그래가지고 그때부터 들고 다녀요. 저는 갤럭시를 쓰거든요. 한평생 갤럭시를 썼어요. 그래서 난 이젠 지갑이 필요하지 않단 말이에요. 요즘은 신분증도 모바일로 들어가지, 삼성페이 되지 이러니까 저는 구태여 지갑을 들고 다닐 필요가 없음에도 불구하고 항상 지갑을 들고 다녀요. 네. 그냥 습관이 됐어요. 그때도 사실 삼성페이가 있었고, 어, 핸드폰 뒤에 신분증만 한 장 끼워 다니면 되는 거여가지고 지갑이 필요하지 않았는데도 뭔가 선물해줬다라는 그 마음 때문인지 모르겠는데 그때부터 습관이 돼서 이렇게 지갑을 항상 들고 다닙니다. 근데 지갑을 들고 다니면 또 좋은 점이 안에 뭐 쫌쫌따리 이렇게 현금 같은 것도 살짝 넣을 수 있고요. 5,000원 이렇게 현금도 날라갔다. 나중에 줄게요. 현금 같은 것도 넣을 수 있고 그리고 쿠폰 같은 걸 많이 넣을 수 있어요. 그래서 요즘은 사실 종이 쿠폰 쓰는 브랜드가 가끔 있잖아요. 뭐 카페라던가 이런데 제가 제일 자주 가는 쿠폰 브랜드는 연희동의 바늘 이야기가 있네요. 연희동의 바늘 이야기에서 실을 되게 많이 사기 때문에 이렇게 바늘 이야기 종이 쿠폰 이런 것들을 갖고 다니고 예, 그런 용도로 씁니다. 사실 이렇게 막 엄청난 용도는 아니지만 이제 요런 게 있으면 하나씩 하나씩 쓰기 좋으니까 이렇게 그냥 들고 다닙니다. 어떤 정이죠, 정. 뭐랄까, 정과 습관? 이제는 자주 보지 못하는, 그러니까 다들 너무 어른이 됐잖아요. 다들 자기 일이 바쁘고 이러다 보니까 자주 보진 못하지만 그냥 그때 어떤 정과 어떤 그런 게 그런 마음이 남아 있나 봐요. 그래서 이걸 계속 들고 다니게 되네요. 지갑 이렇게 있습니다. 지갑 이렇게 있고 맥주 한 모금 하고 그다음 짜잔 빛입니다. 엄청 더러워. 우악 진짜 너무 더러운데요? 이런 걸 보여드려도 되는 건가? 다행이에요. 음성으로만 들으시는 분은 이 빛의 더러움을 보시지 못하겠네요. 너무 다행입니다. 빛이고요. 탱글 티저라는 브랜드에서 나오는 약간 작은 빛이에요. 이 살도 다 휘어가지고 이렇게 막 들쑥날쑥 이렇게 되어 있는데 이걸 쓰는 이유는 제가 그 머리카락에 들이는 어떤 정성이 되게 많아요. 저는 머리카락에 들이는 되게 정성이 많은데요. 제가 머리숱이 별로 없어요. 이게 탈모랑 별개로 태어나기를 머리숱이 많이 없게 태어났거든요. 그래서 머리숱도 조금 적고 모발도 조금 얇아요. 그래가지고 그런 거 있잖아. 머리 좀 부드럽게 하려고 뭐 에센스도 바르시고 하잖아요. 저는 그 막 헤어 에센스 같은 거나 뭐 남성분들 그 머리 세팅할 때 쓰는 뭐 왁스나 아니면 컬크림이나 뭐 요즘은 뭐 토닉도 많이 쓰시고 뭐 포마드 이런 것들 있잖아요. 그게 제형이 조금만 무거워져도 머리카락이 그냥 딱 달라붙어 버리거든요. 그래서 되게 저는 머리에 바르는 제품들이나 머리에 쓰는 제품들을 고를 때 되게 신중해지는 편인데 탱글 티저 같은 경우에는 저처럼 모량이 적고 모발이 얇은 분들한테 되게 잘 맞는 빗이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어요. 제 주변에 머리숱이 진짜 진짜 너무 많아서 주체가 안 되는 친구들이 되게 많거든요. 왜인지 모르겠어. 그냥 내가 모발이 적기 때문에 그런 친구들만 골라서 사귀는 무의식적인 뭔가가 있는지 몰라도 아무튼 머리숱이 진짜 많은 친구들이 많아요. 그냥 막 빽빽해요. 두피가 안 보여. 남자건 여자건 상관없이. 근데 그런 친구들은 보면은 이런 걸로 머리를 못 빗어요. 얘네들이 걔네들의 모발을 뚫고 들어가서 빗어주질 못한대요. 그래가지고 걔네들은 막 이렇게 두껍고 힘 있는 빗 있잖아요. 지금 딱 옆에 있네. 이런 거. 이것도 되게 유명하죠. 아베다 우든 패들 브러쉬. 이것도 진짜 유명하죠. 저 이것도 있거든요. 근데 저는 이게 너무 아파요, 저한테. 저는 이런
얘는 막 쿠션이 뭐 좋고 뭐 빗살이 힘이 있고 막 그래서 엄청 유명하잖아요. 저는 아베다라는 브랜드도 되게 좋아하기는 하는데 이 브러쉬 좋다고 해서 샀는데 생각보다 많이 안 쓰게 돼요. 그냥 어쩌다 한번 두피가 너무 이렇게 뭐랄까 개운하고 싶을 때 한두 번 쓰고 거의 대부분 요 탱글 티저를 씁니다. 이 탱글 티저에서 나오는 요 손잡이 없는 작은 버전도 있고요. 이 형태로 큰 버전도 있고 그리고 손잡이 있는 그 젖은 머리용 브러쉬가 있어요. 그 젖은 머리용 브러쉬는 제가 욕실에 두고 쓰는데 예, 아무튼 그 이 탱글 티저에서 나오는 이 브러쉬가 딱 저한테 맞아가지고 뭐 케이스고 뭐고 자시고 그냥 이렇게 이것째로 그냥 들고 다닙니다. 가방에 그냥 툭 던져놓고. 이렇게 막 엄청 비싼, 그러니까 빛 주제라고 생각하면 되게 비싼 브러쉬지만 저는 개인적으로 저처럼 모발이 엄청 얇고 그리고 잘 엉키고 저 머리가 반곱슬이거든요. 그래서 잘 엉키고 그리고 그런 분들 저랑 비슷한 모발의 형태를 갖고 계신 분들한테 추천드리는 빗입니다. 탱글 티저. 또 이제 새로 살 때가 됐네요. 엄청 난리 났어요. 빗이. 예. 더러우니까 빨리 숨겨. 그 다음은 좀 꺼낼 게 많습니다. 아, 약봉지가 여기도 있었네. 자, 저의 다이어리 묶음입니다. 이게 참 화면으로 보시는 분들은 보이시겠지만 제 다이어리 여기 이렇게 얼룩이 이렇게 있어요. 이게 예전에 매장에서 일할 때 이게 크림콜이 떨어져가지고 알코올 소독제거든요. 그게 떨어져가지고 이게 가죽 제품이라 이렇게 얼룩이 졌는데 근데 또 내 손에 들어와가지고 이렇게 더럽혀진 게 어떻게 보면 내 다이어리라는 느낌이 또 있으니까 처음엔 좀 서러웠다가 요즘엔 그냥 그러려니 하게 됩니다. 그냥 하나의 흔적 같고 그냥 기분 좋아요. 이렇게 두 개의 다이어리, 저의 다이어리와 필통입니다. 이 필통은 제가 고등학생 때부터 쓰던 필통이고요. 초록색 광인. 전 초록색을 정말 정말 좋아하거든요. 초록색 광인답게 필통도 초록색, 다이어리도 초록색. 이렇게 깔맞춤을 했습니다. 제가 제일 오래 쓴 다이어리는 요 친구고요. 이 검정색 다이어리. 이게 A5 사이즈예요. 조금 크죠? 이 A5 사이즈 다이어리를 정말 많이 쓰는데요. 얘는 거의 대부분의 내용들이 많이 들어가 있는. 그러니까 제가 뭐 월간, 연간 계획이라던가 아니면 좀 하고 싶은 프로젝트들의 경우에는 여기다가 거의 다 써놓는 그냥 저의 대부분의 모든 것들을 함께하는 다이어리가 얘고요. 그거에서 조금 더 깊은 층위로 가는 조금 더 깊은 개인적인 이야기들을 하게 되는 거는 이 작은 얘는 A6 사이즈의 다이어리입니다. 이 다이어리를 쓰고 있고요. 검정색 이 큰 A5 다이어리는 어디 브랜드인지도 기억이 안 나요. 무슨 그냥 A5 60 다이어리 쳐가지고 그냥 커버 조금 제일 깔끔해 보이는 걸로 사야지 해서 군더더기 없이 그냥 파일철 같이 그냥 검정색에 아무 문양도 없이 단추만 있는 이런 형태의 60 다이어리를 샀고요. 그 다음에는 이제 지난번에 말씀드렸던 대로 저는 데이스테이션이라는 데서 내지를 사가지고 여기다 끼워서 쓰고 있습니다. 안에 내용은 너무 프라이빗하기 때문에 보여드릴 수는 없어요. 그리고 요거 같은 경우는 제가 진짜 큰맘 먹고 샀던 다이어리입니다. 아마 다이어리를 좋아하시는 분들은 아실 거예요. 얘가 다빈치 로로마예요. 다빈치 로로마의 그 뭐라 그러더라? 그 바이블 시리즈일 거예요. 보시면은 영상으로 보시는 분들은 보이시겠지만 되게 성경책 같이 생겼죠. 얘가 가격을 좀 말씀드리는 좀 그러니까 다빈치 로로마 다이어리라고 검색해서 여러분들이 한번 직접 가격을 확인해 보시면 좋겠습니다. 제가 이 다이어리를 산 이유는 뭔가 이 다이어리, 큰 다이어리에 적기에는 너무 개인적인 이야기의 것들, 일기라던가 아니면 네, 뭐 솔직히 말하면 남의 뒷담화 같은 것들 나의 감정 쓰레기통 같은 것들이 필요할 때 이 검정 다이어리에 하나에다 몰아쓰기가 좀 부담스러운 거예요. 제가 이 검정 다이어리들을 가끔 흘리고 다녔거든요. 제가 이제 다니는 어떤 공간들에다가. 근데 이걸 흘리고 다니면 누가 볼 수도 있잖아요. 근데 거기다가 만약에 그냥 나는 내 감정 쓰레기통이 필요해가지고 거기다 적어놨던 건데 그게 만약에 그걸 당사자가 읽는다고 생각하면 너무 마음이 찔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제가
누구한테 욕을 할 수도 있지만 그건 뒷담화 하잖아요. 그러니까 뒷담화를 덜 하기 위해서 자, 뒷담화를 덜 하기 위해서 제가 개인적인 일기를 정말 개인적인 감정 일기나 아니면 정말 개인적인 이야기들 뭐 감정적으로 너무 힘들 때나 너무 행복할 때나 이런 것들을 많이 써두기 위해서 사실상 일기만을 위한 다이어리기는 해요. 그래가지고 요 다이어리를 쓰고 싶은데 뭔가 이번 다이어리는 조금 비싼 걸 사고 싶은 거예요. 사치를 하고 싶은 거예요. 그냥 그러고 싶었어요. 가끔 누구나 한 번쯤은 자기가 사치하고 싶어지는 순간들이 오잖아요. 저는 좀 그 자주 오는 편이라서 문제기는 한데 그 사치를 내가 잘 쓰는 데에다가 쓰면은 더 좋잖아요. 전 다이어리를 정말 열심히 쓴단 말이에요. 그렇게 안 보이는 경우들도 가끔 있는 것 같긴 한데 다이어리 진짜 열심히 쓰거든요. 근데 나는 다이어리 정말 잘 쓸 거고 그리고 감정 쓰레기통이 정말 중요하고 누군가를 함부로 욕하지 않기 위해서 그렇다면 나는 여기다 비싼 돈을 투자하겠다. 나는 비싼 감정 쓰레기통을 만들겠다라고 해서 이런 말을 계속 해도 되는지 모르겠어요. 암튼 그래서 좀 비싼 다이어리 샀습니다. 다른 분들은 막 여기에 막 다꾸도 하고 막 엄청 이쁘게 잘 쓰시는데 저는 정말 비싼 쓰레기통이기 때문에 이렇게 자국이 나고 막 여기 막 구석구석에 보면 막 펜 자국 막 가죽 긁힌 자국 엄청 많거든요. 근데 저는 그것마저도 이 다이어리가 나에게 주어진 내가 얘한테 주어준 역할을 충실히 해내고 있다라는 증거 같아서 그래서 그냥 잘 쓰고 있습니다. 네, 아주 잘 쓰고 있어요. 그 필통인데요. 필통에는 뭐 아마 지난번에도 제가 안에 뭐뭐 들어가서 쓰는지 거의 다 보여드렸을 텐데 알려드렸을 텐데 뭐 와 이건 진짜 오래 써요. 제가 예전에 그 형광펜 하면은 떠오르는 브랜드가 저한테 마일드 라이너란 말이에요. 아마 좋아하시는 분들 다 아실 거예요. 일본 브랜드거든요. 마일드 라이너. 제가 마일드 라이너를 진짜 색상별로 다 샀어요. 예전에. 근데 생각보다 학교를 졸업하고 나면 형광펜을 쓸 일이 없다라는 사실을 제가 인지하지 못하고 거의 학년 말에 산 거예요. 그거를. 그래서 마일드 라이너가 아직도 너무 많아요. 그래서 최대한 빨리 쓰기 위해서 꼭 한 가지 색깔은 이렇게 넣어 놓고 다닙니다. 그리고 가끔 이제 좀 뭐랄까 사치 이것도 좀 사치템이기는 해요. 그 미술용 마커거든요. 얘를 마킹용으로 써요. 뭐 날짜라던가 이런 것들을 조금 간지나게 체크하는 느낌이 좋고 싶을 때 그럴 때 쓰는 미술용 마커 요거를 형광펜 대용으로 쓸 수는 없어요. 왜냐면 얘는 뒷장에 다 묻어나기 때문에 마킹용으로 쓰고요. 그리고 요거는 라미 브랜드에서 나온 샤프입니다. 라미는 조금 가성비 만년필로 유명한 브랜드죠. 거기에 샤프가 있는데 요 라미 샤프고요. 그리고 동아 Q3라는 멀티펜이고요. 그리고 제가 캐릭터 중에도 초록색 캐릭터들을 되게 좋아하는데 그 중에서 최고봉을 꼽으라고 하면 토이스토리의 알린입니다. 토이스토리 알린이 이 쿠르토가라는 샤프랑 콜라보해서 나온 제품이 있었어요. 얘가 제가 고등학생 때 나온 샤프인데 이거를 안 쓰고 항상 필통에 넣고 다닙니다. 그래서 안에 샤프심도 안 들어있고 그냥 들고 다니는 용도예요. 보면 기분이 좋거든요. 네, 저는 정말 알린이 좋습니다. 알린 너무 귀엽지 않아요? 토이스토리 알린? 모르시는 분들을 위해 설명드리면 그 눈 세 개 달린 외계인 캐릭터입니다. 토이스토리에 나오는. 저 알린을 되게 좋아해가지고 알린 키링도 있거든요. 알린 키캡도 있어요. 네, 아무튼 쿠르토가라는 샤프 알린 버전인데요. 쿠르토가라는 샤프를 아시는 분들이 있으시겠죠? 쿠르토가는 어떤 샤프냐면요. 내가 이렇게 샤프를 쓰다 보면은 샤프도 이렇게 샤프심이 한쪽만 닳잖아요. 내가 이렇게 고정되게 잡고 쓰니까 그거를 방지하기 위해서 내가 이거를 쓸 때마다 샤프심이 조금씩 돌아가요. 그래서 되게 고르게 닳게 해주는 좀 신기한 샤프죠. 이것도 일본 학용품인데 요게 아직도 나오려나요? 아직도 나오려나 모르겠네. 아무튼 쿠르토가 저 학교 다닐 땐 쿠르토가 되게 뭐랄까 신세계 같은 샤프 중에 하나였어요.
근데 얘는 샤프가 너무 가벼워가지고 필기감이 좀 별로라 잘 쓰지는 않고요. 그리고 또 엄청 잘 쓰는 펜이죠. 이제 파이로트에서 나오는 주석 멀티펜입니다. 개인적으로 굉장히 좋아하는 멀티펜이고요. 그리고 두구두구두구 이게 왜 안 나오냐? 나왔다. 펜텔 그래프기어 1000입니다. 제가 제일 사랑하는 샤프 중에 하나예요. 사실 어떤 학생 시절을 지나고 나서부터는 샤프를 쓸 일이 많이 없어요. 제가 공부를 진득하니 앉아서 하는 그런 게 없기 때문에. 근데 샤프를 써야만 한다면 저는 이 그래프기어 1000을 지금 고등학교 2학년 때부터 지금까지니까 거의 10년, 14, 15, 거의 15년을? 거의 15년을 이 샤프만 쓰고 있는 거예요. 왜 이 샤프를 쓰냐면요. 제 손에 가장 알맞은 두께와 무게를 갖고 있어서 이 샤프만 씁니다. 제가 그래프 기어 이 시리즈에서 나오는 다른 번호대 샤프들도 학생 때 다 써봤거든요. 근데 그 학생 때야말로 정말 이 샤프를 많이 쓰는 시대잖아요. 그러니까 뭐 고등학생 특히. 그때 써봤을 때도 그래프 기어 1000이 오래 썼을 때 가장 손가락이 안 아파서 저는 약간 샤프를 꾹 잡는 버릇이 있거든요. 필기구를 잡을 때 되게 꽉 잡는 버릇이 있어요. 그래서 이 잡는 부분이 약간은 쿠션감이 있으면서 이 쓸 때 제가 꾹 누르는 것 대비 쓰는 거를 되게 날려가면서 써요. 그래가지고 이 샤프 자체에 무게감이 있어야 그걸 눌러줄 수 있거든요. 그걸 적절히 해주는 샤프가 펜텔 그래프 기어 1000이어가지고 이걸 아직도 쓰고 있습니다. 사실 문구 트렌드는 많이 바뀌었겠지만 요거만큼 저에게 잘 맞는 샤프가 없었다라는 이유로 여전히 이걸 쓰고 있습니다. 네. 요 정도의 필기구를 갖고 있어요. 갑자기 문구류 덕후다운 면모를 갑자기 보여드렸네요. 다음 아이템. 짜잔, 물티슈입니다. 제가 원래는 이거 말고 그 크리넥스인가? 거기서 나오는 그 향균 물티슈 있어요. 그 아시는 분들은 아실 건데 원래 보통 그걸 쓰는데 요즘은 요거를 쓰고 있어요. 최근에 이제 그냥 물티슈가 갑자기 필요해가지고 편의점에서 2개를 샀는데 얘가 남아가지고 얘를 지금 넣어 다니고 있습니다. 물티슈 이렇게 하나씩 들고 다니면 되게 여기저기 쓸 때가 좋더라고요. 원래 항상 들고 다녔는데 맨날 만나는 친구가 물티슈가 항상 있거든요. 그래서 그 친구 만날 때는 항상 빼놓고 다니다가 그 빼놓은 상태로 다른 사람을 만나러 갔는데 또 물티슈가 필요한 거예요. 그래가지고 그래, 내가 항상 그 친구에게 의지할 수만은 없지 라는 마음으로 이렇게 물티슈를 들고 다니게 됐습니다. 제가 개인적으로 좋아하는 물티슈 시리즈들이 있는데 크리넥스에서 나오는 향균 물티슈도 되게 좋고요. 그리고 그 닥터 아토라는 데서 나오는 코 푸는 전용 티슈가 있어요. 콧물 전용 티슈. 그게 뭐 저는 주로 마켓컬리에서 장을 볼 때 같이 시켜서 사는데 그게 다른 물티슈보다 되게 도톰하고 촉촉하거든요. 그래서 만약에 비염 있으신 분들, 코를 자주 풀게 되는 감기 시즌에는 저는 그거를 항상 사가지고 그걸로 코를 풉니다. 저는 이 코 밑에가 헐기 시작하면 요게 뾰루지가 엄청 나기도 하고 그리고 뭐라 그래야 되지? 그 대기만 해도 따가워지잖아요. 제가 피부가 생각보다 좀 예민하더라고요. 그 피부가. 그래가지고 그걸 항상 들고 다니는데 콧물 전용 티슈 그것도 좀 추천드리고요. 그리고 그 집에서는 이게 지금 방에 없어가지고 못 보여드리는데 향균 물티슈 큰 거 대용량 있어요. 제가 그 코로나 시즌 때 향균 제품들이 엄청 유명했잖아요. 그때 한번 사서 쓴 뒤로 저걸 되게 자주 쓰는데 다른 물티슈들보다 조금 더 세정 같은 느낌이 좀 들어요. 이게 뭐라 해야지? 액체도 조금 빨리 건조가 되고 닦이는 것도 되게 잘 닦이고 도톰함도 좀 좋아서 그 티슈를 항상 잘 쓰는데 이게 없어가지고 지금 방에 쿠팡에서 보통 10개들이를 사서 쓰거든요. 아마 아시는 분들도 아실 거예요. 약간 은색인지 하얀색인지 회색인지 모르겠는 티슈인데 그 큰 용량으로 든 거 무슨 향균 물티슈 막 이렇게 해가지고 나온 거 있거든요. 그거를 대용량으로 사다 씁니다. 한번 사면은 아주 오래 씁니다. 방 청소할 때도 쓰고 집에 뭐 소독할 때도 쓰고 뭐 그런 식으로 쓰고 있습니다. 네. 그다음 저의 정말 애증의 아이템입니다. 이북 리더기인데요. 김정은 아니고요. 이북 리더기입니다. 저는
이게 모델명이 뭐더라? 오닉스 포크 3입니다, 저는. 아마 지금 오닉스가 포크 6인가? 7인가 나왔나요? 모르겠어요. 어디 세대까지 업데이트 됐는지 모르겠는데 저는 오닉스라는 브랜드 포크 3를 쓰고 있어요. 오닉스 포크 3가 가장 최전성기일 때 샀고요. 아직까지 정말 잘 쓰고 있습니다. 고장 안 나고. 고장이 안 난 이유는 많이 쓰지 않았기 때문이에요. 엄청 깨끗하죠? 화면으로 보시는 분들은 사용감이 전혀 없다는 사실에 저 친구는 책을 안 읽는구나라는 것을 바로 아실 수 있을 겁니다. 저는 정말 책을 많이 읽는 사람을 너무 멋있다고 생각해요. 저는 책 많이 읽는 사람이 이상형이거든요. 내가 안 읽어서. 근데 그런 거 있잖아요. 내가 좋아하고 동경하는 사람이랑 친해질 수 있는 사람은 조금 다른 느낌이란 말이에요. 근데 저는 책 많이 읽는 사람이랑 항상 친해지고 싶은데 너무 어려운 것 같아요. 그들이 갖고 있는 어떤 고지능적인 아우라가 이렇게 멈칫하게 되는 그런 느낌들이 있어요. 그들이 뱉는 단어가 주는 어떤 압도감? 되게 적재적소에 알맞은 단어를 쓰고 있다라는 저 배운 사람의 멋있음 같은 것들을 항상 동경해서 책을 읽어야지, 책을 읽어야지. 그런 마음으로 제가 이북 리더기를 샀었는데요. 이북 리더기를 아마 구매를 고민하시는 분들이 되게 많다고 알고 있어요. 저도 그랬었고, 그리고 그런 와중에 샀던 거니까 이북 리더기 구매 요령 같은 거에 나와 있는 절대 불변의 진리가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책을 많이 읽는 사람이 사야 된다라는 거예요. 내가 이북 리더기를 사면 책을 많이 읽게 되지 않을까? 제가 이북 리더기를 사고 책을 이북 리더기로 100권도 못 읽었어요. 100권이면 50권도 못 읽었어요. 이거 산지 엄청 오래됐거든요. 50권도 못 읽었습니다. 여러분, 이북 리더기는 책을 많이 읽으시는 분들이 나는 더 이상 종이책을 들고 다닐 체력이 없어 할 때 사는 게 이북 리더기라고 생각해요. 하지만 이북 리더기를 삼으로써 어떤 이북 리더기를 사고 이 북을 구매하는 와중에 이제 여러분들이 투자하는 와중에 이 독서 업계가 발전할 수 있다라는 어떤 금전 투자적인 어떤 이제 기부적인 의미로다가는 좋을 수 있어요. 하지만 본인 자기 개발에는 도움이 안 될 수도 있다는 점 항상 구매에 유의하시고요. 저는 요즘 좀 책을 다시 한번 열심히 읽어봐야겠다라는 느낌으로 이북 리더기를 절대로 가방에서 빼지 않습니다. 항상 들고 다녀요. 내가 하루에 한 쪽을 읽더라도 꼭 이걸로 읽겠다라는 마음으로 요즘 계속 이걸로 읽고 있습니다. 그래서 요즘 읽고 있는 책은 구의 증명이라는 책이고요. 내용에 대해서는 따로 말씀드리지 않겠습니다. 네. 다음. 이거야말로 저의 가방 안에서의 채택률 100%의 파우치입니다. 되게 작은 파우치인데요. 이 안에 들어있는 것들이 제 인생에서는 없어서는 안 되는 제품들이 항상 여기 들어있습니다. 네. 이 안에 뭐가 들었냐면요. 바로 오프너예요. 와인 오프너인데요. 이 와인 오프너는 병 따개도 되고 코르크 따개도 되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요거를 항시 내 몸에서 떨어뜨리지 않습니다. 내가 언제 어디서 술을 마시게 될지 모른다라는 알코올 중독자 같은 모습을 여러분들에게 보여드리고 있는데요. 저는 이거를 절대로 제 몸에서 떨어뜨리지 않습니다. 제가 이게 없어가지고 너무 우울했던 경험들이 한두 번이 아니기 때문에 항상 이 필수템 파우치 안에 항상 넣어갖고 다닙니다. 그리고 또 안에 들어있는 게 립밤입니다. 저는 블리스텍스의 립메덱스 단지형 립밤을 쓰는데요. 립밤을 정말 이것저것 많이 써봤거든요. 제가 또 건성 김미연입니다, 여러분. 슈퍼 건성 김미연이기 때문에 한여름에도 입술이 트는 기적 같은 삶, 계절이 바뀌는 거를 손등이 트는 걸로 한 번에 알아보는 그런 느낌의 삶을 살고 있기 때문에 항상 어떤 보습 아이템들이 되게 저한테 중요한데요. 이 블리스텍스, 립메덱스 가격 대비 최고의 립밤이라고 생각합니다. 정말 최고의 립밤. 근데 처음 쓰시는 분들에게는 약간의 그 화함이 적응이 안 될 수 있다. 하지만 효과는 정말 좋다. 요거를 항상 들고 다닙니다. 항시. 이렇게 그 멀티팩으로 팔 때가 있어요. 그럴 때 항상 쟁여놓습니다. 그리고 덴티스텍에서 나오는 구강 스프레이입니다. 덴티스텍 구강 스프레이.
이 덴티스트 구강 스프레이 같은 경우는 제가 올리브영에서 일할 때부터 정말 열심히 꾸준히 사서 썼던 아이템인데요. 제가 가그린, 그리고 뭐 씹어 먹는 거, 아니면은 뭐 녹여 먹는 거부터 시작해가지고 정말 다양한 구강 아이템들. 요즘도 뭐 많이 나오잖아요. 뭐 그 뭐라 그래, 그 틴 케이스에 들어있는 그거 있잖아요. 뭐 그런 것도 있고 하는데 얘가 제일 즉각적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냥 구강에다가 칙칙 뿌리고 그냥 모르는 척하고 살 수 있어요. 그 냄새 많이 나는 것도 있잖아요. 뭐 마늘, 파 이런 것들 먹고 나면은 나올 때 약간 입이 좀 되잖아요. 그러면은 그때 뭐 되게 많은 분들이 먹을래 먹을래 하면서 사탕 나눠주시는데 저는 그냥 사탕도 먹고 이것도 뿌립니다. 이게 뭐 이것도 멀티팩이 있거든요. 요거를 그냥 사서 여러분 항상 들고 다니면 아주 센스 있는 어떤 그런 사람이 될 수 있습니다. 이 친구의 단점이라고 한다면 지속력이 조금 약하다. 근데 약간 구강 냄새를 덮는 아이템들은 전 다 지속력이 약하다고 생각해서 그게 막 대단한 단점이 된다고 생각하진 않고 맛이 조금 쓰다 같은 느낌? 아무래도 허브 어떤 무언가를 이렇게 입 안에다 뿌리는 거기 때문에 조금 쓰다? 맛이 조금 쓰다 하는 느낌? 그 정도의 이제 단점이 있고요. 그거 말고는 다 장점이라고 생각합니다. 크기가 작아서 들고 다니기도 편하고 그냥 뿌리기만 하면 되고 즉각적으로 효과 나타나고 아주 좋습니다. 그리고 나서 비슷한 계열의 민트, 야돔입니다. 이거 이제 태국 여행 가면 필수템이죠. 저는 이거를 그냥 인터넷으로도 주문해서 쓰는데요. 이게 있어야 됩니다. 저처럼 왜 그런 게 있대요. 그 뜨거운 거나 아니면은 뭐 매운 거 먹으면은 비염 같은 게 생기는 뭐 음식성 비염인가 뭐 그런 게 있는 사람들이 있대요. 제가 좀 그렇거든요. 뜨거운 거 먹으면 그렇게 코를 훌쩍거려요. 이게 아주 그냥 좋습니다. 이런 걸로 이제 한번 상쾌하게 나의 이 기관지, 이 숨이 돌아다니는 통로를 얘를 한번 리프레시 해주면 좀 괜찮아지는. 그래서 항상 요거 들고 다니고요. 그리고 야돔을 살 때 이제 꿀팁. 밑에가 분리되는 아이템을 사셔야 됩니다. 야돔도 보시면 이렇게 위에 어, 흡입한다 그러면 너무 그거 같은데 흡입하는 부분이 있고 그리고 이 야돔이 밑에가 열리는 친구들이 있어요. 이렇게 밑에가 열려가지고 요거를 이제 뭐 목이나 이런 데 바를 수 있는 제가 아까 보여드렸던 아로마티카 밤 있잖아요. 걔보다 약 30배 정도 강력한 느낌이라서 뭔가 정말 강력한 리프레시가 필요하다 할 때는 요 야돔 밑에가 열리는 친구를 쓰고 있고요. 그리고 얘는 최근에 여행 갔다 오면서 다 쓰지 못해가지고 요즘 그냥 계속 들고 다니는 건데요. 그 종이비누입니다. 가끔 요즘은 그런 데가 거의 없는데 한국은 그 비누가 없는 데가 있어요. 약간 그 하다못해 그 뭐라 그래 똥글뱅이 비누 있잖아요. 그 이렇게 세면대에 걸려 있는 이렇게 붙여져 있는 동그란 비누 있잖아요. 이렇게 위아래로 흔들어서 위아래로 이렇게 비벼서 써야 되는 그런 비누도 없는 데에서는 이런 게 조금 유용하더라고요. 예, 남자 화장실은 한번 하도 손을 안 씻는 친구들이 많기 때문에 이런 것들을 항상 들고 다니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어폰 갤럭시 버즈 프로 2인가 3인가 그렇습니다. 예, 잘 쓰고 있습니다. 이 제품의 최대 단점 너무 노이즈 캔슬링이 먹먹해요. 이걸 딱 끼고 노이즈 캔슬링을 키면 귀가 너무 먹먹해져서 약간 멀미가 나는 것 같은 느낌이 좀 들어요. 근데 이제 그만큼 좀 강력하기는 한데 사실 얘가 고장나면 다른 걸로 갈아타야지 하는데 제가 진짜 이런 이어폰류를 되게 잘 떨어뜨리거든요. 워낙 작기도 하고 가방에서 꺼낼 때 이제 후두둑 후두둑 하면서 떨어져가지고 땅바닥에서 엄청 많이 굴렀는데 이 삼성의 주식이 코스피 8000 시대에 삼성전자 주식이 오르는 이유가 있나라는 생각이 들 정도로 너무너무 튼튼합니다. 고장이 안 나요. 나 얘가 고장 난 적이 단 한 번도 없어요. 심지어 얘는 초반에 QC 불량 이슈가 있어가지고 그때 아마 막 리콜 있었나 뭐 그런 걸로 알거든요. 저는 그때부터 단 하나의 불량도 없었던 최고의 양품. 고장 나지도 않았어. 이제 무서울 정도예요. 그래서 너무 잘 쓰고 있는데 이제는 좀 고장 나줬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들 정도로 조금 질려가는 와중입니다. 다음 드디어 마지막 아이템입니다. 마지막 아이템
필름 카메라입니다. 저는 항상 나갈 때 무조건 하나의 카메라는 들고 나가는데요. 요즘은 거의 대부분 이 친구를 들고 나갑니다. 니콘의 FM3A고요. 초점은 수동, 근데 노출은 자동으로 맞출 수 있는 카메라예요. A 모드가 있거든요. 조리개 우선 모드라고 하는 건데요. 조리개를 이제 맞춰놓고 찍으면은 그 조리개에 맞는 셔터 스피드는 이 친구가 알아서 조절해주는, 대신 초점은 수동이어가지고 초점을 이렇게 삭삭삭삭 맞춰야 되는 카메라입니다. 꽤나 후기형의 필름 카메라라 가지고 제가 사실 이거 사기 전에 후보로 두고 있었던 여러 가지 카메라가 있었는데, 이왕 사는 거 그땐 좀 여윳돈이 있었거든요. 그리고 내가 사려는 아이템들 중에 가장 비싸고 가장 희귀한 친구를 고르자라는 마음이 들어서 그 당시에 매물이 있었던 FM3A를 선택하게 됐습니다. 지금 들어가 있는 건 니콘 50mm f1.8 렌즈고요. 가성비가 좋은 50mm 렌즈 중에 하나예요. 보통 리코르 렌즈 같은 경우에는 50mm 1.4 그리고 1.8 그리고 1.8 AI, AIS 뭐 이런 렌즈들이 정말 많은데, 니콘은 필름 카메라 시절 정말 잘 나가던 브랜드, 지금도 너무 잘 나가지만, 근데 그 당시에 이제 니콘 렌즈들이 정말 많거든요. 근데 굳이 이 아이템을 고른 이유는 이 렌즈가 가장 저렴한데 사진이 잘 나오기 때문에 이 렌즈를 골랐고, 지금은 네, 아주 잘 쓰고 있습니다. 필름 카메라에 들어가는 뭐 거의 대부분의 기능이라고 해야 될까요? 거의 다 들어있는, 이제 초점만 수동이고 나머진 다 돼요. 뭐 노출 보정 다 되고, 노출 락도 되고, ISO 수동 설정도 되고, 셔터도 4000분의 1이고, 그리고 셔터 잠금도 되고요. 그리고 이렇게 버튼 누르면 심도 미리 보기 기능도 되고, 여기 옆에 보면은 버튼이 하나 있는데 요거 누르면은 플래시가 한 스탑 어두워지는 그런 기능도 있고요. 그리고 당연하게도 릴리즈 버튼도 있고, 위에 들어가는 게 이 슈가 TTL 플래시가 되는 슈예요. 그래가지고 니콘 스피드라이트 제품 최신 버전을 써도 연동이 된다고 하더라고요. 제가 최신 버전 니콘 스피드라이트가 없어가지고 안 써봤는데, 나중에는 한번 써보고 싶을 정도로 아주 다재다능한 카메라입니다. 그래서 제가 제일 많이 쓰고 있고 제일 좋아하고, 네, 그런 카메라예요. 아마 거의 귀속템? 얘는 중고로도 안 팔게 될 것 같아요. 제가 갖고 있는 FM3A의 가장 큰 특징이라고 한다면 이 셔터 감는 부분 있잖아요. 요 셔터가 아니지, 필름 감는 부분? 이 필름 로더 부분이 이 FM3A의 실버 버전으로 교체가 되어 있어요. 근데 이게 너무 이쁜 거예요. 다른 건 다 블랙인데 얘만 실버인 게. 그래서 처음에 판매자분이 여기만 실버인데 괜찮으세요? 했을 때 이게 더 간지나서 좋다, 나는 이게 너무 좋은데요? 이러고 이제 요거를 랭크 집어왔던 그런 기억이 있습니다. 그래서 아주 좋아하고 잘 쓰고 있는 카메라고, 심지어 스트랩도 니콘 정품 스트랩, 심지어 필름 시절 스트랩일 거예요 이거 아마. 그래서 아주 잘 쓰고 있고요. 앞으로도 계속 이 친구로 사진을 찍게 될 것 같습니다. 이제 저의 왓츠 인 마이 백이 드디어 끝났는데요. 텅텅 비었습니다. 제가 지금 물건을 엄청 많이 소개했잖아요. 보통 이걸 다 들고 다니나요? 라고 물어보면 아니요 라고 대답을 할 수 있겠습니다. 다 들고 다니지는 못해요. 다만 이 중에 한 적어도 50%는 들고 다닙니다. 아무리 적어도. 저는 약간 보부상이에요. 보부상인 사람들이 약간의 불안장애를 겪고 있는 사람들이 많대요. 왜냐하면 내가 이게 밖에서 없으면 어떡하지? 그때 한번 불편했는데, 그리고 내가 이거를 1년 내내 들고 다니다가 딱 한 번 누군가에게 도움이 됐는데 그 기억이 너무 좋아서, 뭐 이런 다재다능한 다각도의 이유 때문에 보부상이 되는 거라고 하는데, 그게 하나의 불안장애 같은 게 있다고 하더라고요. 저도 어디서 이렇게 스쳐가듯이 본 거라서 정확하지는 않습니다. 함부로 어떤 질병적인 이야기는 하지 않도록 할게요. 근데 저는 사실 저한테는 좀 맞는 것 같아요. 저는 이게 없어서 불편한 적이 별로 없었는데도 불구하고 그냥 있으면 좋으니까, 있으면 쓸 것 같은데, 나 이거 나가가지고 하고 싶을 수도 있을 것 같은데 라는 마음으로 엄청 꽉꽉 눌러 담는 스타일이거든요. 그래서 가방 같은 경우도 큰 가방을 위주로 사요. 전 작은 가방 안 쓰거든요. 이 만든 가방 같은 경우도
원래 이 뜨개 도안이 있어요. 바늘 이야기에서 나오는 도안인데요. 그 도안을 제 몸 사이즈에 맞추고 그리고 더 많이 들어가게 제가 수정을 한 거예요. 그래서 엄청 빅 사이즈 가방이거든요. 그리고 평소에 들고 다니는 백팩 같은 경우도 엄청 큰 사이즈 가방들만 들고 다니고 그러는데 어 그런 불안장애 같은 면모가 어떻게 보면은 좀 제 스스로는 좀 별로라고 생각이 들기도 하지만 가끔 어쩌다 한번 이렇게 좀 누군가에게 도움이 됐을 때 너무 뿌듯한 순간들이 있어서 계속 들고 다니게 되는 것 같아요. 뭐 이런 거 있잖아요. 막 스트레스 릴리프 밤 이런 거 왜 갖고 다니냐고 이런 거. 근데 갑자기 누군가한테 이거를 딱 해줬을 때, 야 이거 좋다라는 얘기를 들으면, 야 그냥 이게 아주 그냥 하루의 스트레스가 얘 때문에 날아가는 게 아니라 이걸 갖고 온 나의 과거 때문에 날아가는 느낌이 들 때가 있거든요. 그래서 약간 그런 것 같아요. 뭐 이북 리더기도 하루에 한 장만 보더라도 꼭 들고 나가겠다. 뭐 이런 것들. 뭐 그런 순간들이 조금 있습니다. 그닥 유명인도 아닌데 왓츠 인 마이 백을 하면서 이렇게 흥분할 수도 있다라는 게 여러분들한테 어떤 재미 요소가 됐다면 오늘의 팟캐스트가 조금 보람찰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오늘의 저의 왓츠 인 마이 백을 보면서 뭐 대단히 꿀템이랄 건 없이 저는 이게 다 생활 필수품 같은 느낌이지만 여러분들한테는 내 가방 안에 들어가야 하는 꼭 필수템이라거나 아니면 나도 보부상이다. 아니면 난 보부상 아니다. 난 가방 같은 거 안 키운다. 뭐 이런 사람들도 있을 수 있고. 저처럼 보부상인 경우에는 나는 이건 꼭 넣어야 된다. 이거는 내 가방에 항상 있다. 뭐 이런 것들이 항상 있을 수 있잖아요. 그런 것들을 한번 공유해 주시면 너무 좋을 것 같아요. 왜냐면 전 남의 가방도 궁금하거든요. 나는 내 주변에 있는 모든 사람들이 다 유튜버나 아니면 팟캐스트나 뭐 암튼 간에 데뷔해서 다 왓츠 인 마이 백을 찍어줬으면 좋겠어요. 그들의 가방 속에 도대체 무엇이 어떤 꿀템이 약간 이런 느낌으로 궁금하거든요. 그래서 많은 분들이 저의 이 팟캐스트형 왓츠 인 마이 백을 보고 서로의 가방 속을 공유해 주셨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이걸 진행하면서 든 생각이에요. 오늘은 더 말씀드릴 게 없어요. 가방도 다 털었고, 뭐, 제 가방 안에 있는 거 보여드리고, 여러분 가방 안에 뭐가 있나요? 가 오늘 팟캐스트에서 할 수 있는 이야기의 전부기 때문에, 네. 저는 오늘 이만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실제로 오늘 가방 안에 있는 이야기, 가방 안에 들어있는 물건 이야기만 했는데 벌써 시간이 어마어마하게 지났어요. 이걸 듣고 계시는 여러분이 난 정말 대단하다 생각해요. 나 혼자 신나서 내 가방 안에 있는 아이템을 소개하는데 이걸 들어주다니. 여기까지 들어주신 분들에게 감사 인사 드립니다. 여기까지 들어주신 거를 저에게 개인적으로 인증해 주시면 제가 사랑의 하트 보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러면은 오늘도 들어주셔서 너무너무 감사하다. 너무너무 감사하다. 그런 말씀 드리고요. 여름 감기 진짜 조심하시고요. 컨디션 관리 정말 잘 하십시오. 일교차 때문에 감기 오면 여러분 정말 고생합니다. 저 웬만해서 감기로 고생하는 스타일 아닌데 너무 힘들었습니다, 여러분. 정말 건강 유의하시고요. 내 에어컨 바람 너무 많이 맞지 마시고 그리고 저희는 다음 주에 또 재밌는 이야기, 뭐 흥미로운 이야기, 여러분들이 관심 갖고 참여를 유도할 수 있을 만한 쓰잘데기 없는 이야기로 다시 한번 돌아오도록 하겠습니다. 오늘도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우리는 그럼 다음 시간에 다음 회차에 만나요. 안녕.